과거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티치는 임펠다운에서 루피에게 패배하며 사망하며 자신의 꿈을 떨치지 못하고 사망합니다. 하지만 티치가 사망한 순간 티치는 특이한 몸구조로 인하여 티치는 기적적으로 부활하게 되었고 티치는 다시 한번 자신의 야망을 이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자신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긴 채 하치노스 섬에서 힘을 길렀고 2년의 시간이 흐른 이후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와 위블을 이간질하며 에이스와 위블을 격돌시켰고 에이스와 위블의 전투가 끝나갈 때쯤 에이스와 위블을 기습하여 에이스를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티치는 에이스를 빌미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은 루피를 불러내는 데 성공하였고 티치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되찾고 싶다면 하치노스 섬으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해적왕이 코앞이었으나 자신의 형을 외면할 수는 없었기에 라프테랭을 조금 미루고 곧바로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베가펑크는 새로운 정상결전이 일어나기 직전 세계정부를 배신하는 것을 확정지었고 세라핀과 파시피스타 마크 3를 이끌고 혁명군의 본거지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닥터 베가펑크 클로버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의 성지 오하라에서 본 이후 처음이군 이라고 말하며 인사를 건넵니다. 그리고 베가펑크는 드디어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순간이 왔구만. 800년 전 그 남자들도 하지 못한 일이야. 자네 아들 밀짚모자가 로드 포네그리프를 모두 모았다는 소식은 들었겠지 라고 말하며 세계정부를 무너뜨릴 인물은 루피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드래곤 역시 그래, 하지만 그놈이 단순히 해적왕을 목표로 한다면 원피스를 찾은 이후 세계정부를 공격하지 않을 수도 있지. 로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루피의 목표는 해적왕이 되는 것이며 세계정부를 타파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기에 굳이 세계정부와 싸우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베가펑크는 웃으며 그렇지 않다네 드래곤, 밀짚모자는 반드시 세계정부에게 전쟁을 걸어올 것이야 라고 말하며 드래곤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보낸 자료를 확인하였고 꽤나 충격을 받으며 여기 적힌 건 무엇이지? 라고 물었고 베가펑크는 너도 조이보이라는 남자를 알테지. 그 남자가 남긴 리오 포네그리프를 일부를 해독한 것일세. 조이보이는 이미 800년 전에 자신의 의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나타날 것이란 걸 예언했다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밀짚모자일세. 어쩌면 원피스는 800년 후를 예언한 예언서일 수도 있을 걸세 라고 말합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가 건넨 리오 포네그리프의 일부를 확인한 이후 루피가 세계정부를 부숴버릴 인물임을 확실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전력도 만만치 않았기에 드래곤은 제 아무리 루피라 할지라도 홀로 세계정부를 부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자신과 혁명군이 루피를 도와 세계정부를 부숴버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루피가 본격적인 싸움을 걸기 이전부터 세계정부를 타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보와 혁명군 군대장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사보에게 마리조아를 침공하여 총 3가지 임무를 수행하라고 말했고 사보가 받은 임무는 천룡인의 신보를 파괴하며 선전포고를 하며 세계에 혼란을 주는 것, 보금로와 식량고를 파괴하며 천룡인에게 타격을 주는 것, 최대한 많은 수의 노예들과 쿠마를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래곤은 사보 이완코브 베가펑크에게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세계정부에도 유의미한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어쩌면 그 녀석들을 불러낼 수도 있을 것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보는 그 녀석들이라면 이라고 물었고 드래곤은 신의 기사단, 세계정부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는 자들이지 존재 자체가 극비이며 대외적인 활동을 하지 않기에 자세한 전력을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세계정부에서 사이퍼폴이나 해군보다 더 신뢰하는 전력이라더군. 진정한 싸움은 신의 기사단이 움직이면 시작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전달받은 사보는 곧바로 군대장을 이끌고 마리조아로 향하였고 드래곤은 루피의 포스트를 보며 우리의 만남이 멀지 않았구나. 멋있게 잘 자랐구나 아들아 라고 말하며 루피와의 기다림을 기다리며 반드시 루피와 힘을 합쳐 세계정부를 타파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왕 7무의 해군은 3대 세력으로 불렸으며 3대 세력이 붕괴되게 되면 세계에 대혼란이 온다고 말하며 세계정부에서는 3대 세력끼리의 충돌을 지향해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사왕과 해군이 충돌하게 되면 세계정부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큰 손해를 입었기에 해군이 사왕을 공격하려면 반드시 상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허가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왕도 본질적으로는 해적이었기에 해군에서도 사왕을 경계할 만한 부서를 만들고자 했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해군 기밀 특수부대 소드였습니다.
소드는 마린칩을 반납한 해군들이었기에 마음대로 사왕을 공격할 수 있으며 만약 사왕에게 붙잡히더라도 해군 측에서는 소드의 인물은 해군 측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기에 소드는 주로 사왕 해적단을 공격하거나 사왕 해적단에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코비 역시 소드의 일원이었기에 사왕 해적단을 공격하거나 사왕 해적단에 잠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대결이 성사되기 몇 주 전 해군 측에서 검은수염 해적단이 부활하며 하치노스 섬을 점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 아카이누는 곧바로 티치를 응징하려 했으나 세계정부의 고위층 인물들은 티치의 위험도를 현 사왕인 버기, 샹크스, 루피, 에이스와 대등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2년간 자치를 감추었던 전 해군대장 아오키즈와 전 임펠다운 간수장 시류, 임펠다운 레벨 6의 강자들이 검은수염과 내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이후 티치를 바다의 5번째 황제라고 부르며 사실상 사왕과 동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정부에서는 검은수염 해적단과 해군의 충돌을 불허하였고 결국 아카이누도 검은수염 해적단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에서도 검은수염 해적단을 그냥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해군기밀 특수부대 소드에게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라고 명령했고 코비가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려 합니다. 코비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하라는 임무를 받은 이후 곧바로 티치를 만나기 위하여 하치노스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자신이 갑자기 해군을 그만두고 검은수염 해적단에 합류한다고 말하면 티치가 자신을 의심할 것이 뻔했기에 티치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기로 결정하였고 티치가 전 록세적단의 간부 왕직을 몰아낸 이후 록세적단의 본거지였던 하치노스 섬을 차지하며 록세적단의 간부였던 은부와 대립 중이라는 정보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코비는 이틀 후 은부와 검은수염 해적단의 교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입수하였고 자신이 먼저 은부를 쓰러뜨리며 은부의 목을 티치에게 바치며 티치의 신임을 사려 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은부가 있는 섬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코비는 아직 성장을 덜한 상태였으며 은부는 전설적인 록세적단의 간부였던 인물이기에 코비는 비밀리에 스모커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스모커 중장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트 블루에서부터 밀짚모자 루피를 추격하고 있는 하얀 사냥꾼 로그타운에서 단 한 명의 해적도 놓치지 않은 신화같은 이야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고 스모커는 코비라고 했나 거프 중장의 애제자 해군 영웅의 유일한 제자이기에 해군 내에서도 가장 촉망받는 남자가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지 라고 말했고 코비는 자신이 소드라는 것을 밝혔으며 자신이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기 위하여 반드시 은부를 꺾어야 한다고 말하며 스모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러자 스모커는 현재 자신의 친구인 아오키즈가 검은수염 해적단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을 떠올렸고 만약 소문이 사실이라면 아오키즈를 만나기 위해서라도 코비를 도와 검은수염 해적단과 접촉하려 합니다. 그리고 스모커는 나도 검은수염 해적단이라면 볼 일이 있지. 코비, 내가 너를 도와 은부를 잡아줄 테니 너는 검은수염 해적단에 잠입하게 되면 그곳에 쿠잔 녀석이 있는지 확인해다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고개를 끄덕였고 스모커와 코비의 동맹이 성사됩니다. 코비와 스모커는 동맹을 체결한 이후 곧바로 은부가 있는 곳으로 향하였고 은부는 검은수염 해적단과의 대결을 앞두고 한창 전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격 급한 스모커는 은부를 발견하자마자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은부를 기습합니다. 하지만 록세적단의 간부 출신인 은부는 스모커의 기술을 간단하게 흘려냈고 티치라는 놈의 끈아풀이냐, 티치 그 자식은 상도덕도 없는 놈이군, 이틀 뒤에 싸우기로 해놓고 기습이라니 라고 말하며 스모커를 티치의 수하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스모커는 해루석 지태를 꺼내들어 은부의 머리를 타격한 이후 티치의 끈아풀이라고 정신나간 자식, 우리가 입고 있는 정의 코트가 보이질 않는 거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은부는 그제서야 스모커와 코비가 해군이라는 것을 파악했고 해군에 원한이 있었던 은부는 분노하며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스모커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코비가 나타나 은부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고 은부는 코비의 자세가 거프와 매우 유사한 것을 파악하며 매우 놀라는 표정으로 이건 거프의 기술인데 라고 말하며 패닉에 빠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은부는 과거 갓벨리에서 거프에 의하여 록세적단이 완전 괴멸하는 것을 직접 봤으며 갓벨리에서 거프에게 덤벼들었다가 거프에게 갤럭시 임팩트를 맞고 리타이어된 전적이 있었기에 거프의 기술을 사용하는 코비를 보고 매우 놀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코비가 거프와 관련 있는 인물임을 눈치챈 은부는 코비를 보고 매우 분노했으나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거프가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몸이 굳어버렸고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코비와 스모커에게는 좋은 기회가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코비와 스모커는 은부가 몸이 굳은 틈을 타 각각 은부의 머리와 복부를 노렸고 은부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은부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며 코비를 먼저 제압하려 했으나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프로즌을 사용하여 은부를 묶어두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코비가 거프로부터 전수받은 블루홀을 사용하여 은부를 땅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스모커가 해루석 지태를 활용하여 찌르기를 사용하여 은부의 목을 찔러서 은부를 기절시키는데 성공했고 스모커와 코비는 은부를 제압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코비는 곧바로 은부를 포박하여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였고 스모커는 소드인 코비와는 달리 일반적인 해군이었기에 상부의 허가 없이 사원과 충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모커는 아쉽게도 하치노스 섬으로 향하진 않습니다.